엉덩이 수술이라고 명칭을 그냥 통일을 할게요. 큐세라입니다. 요즘에 4세대 리프팅 레이저라고 해가지고 안면 거상술의 원리를 이용한 레이저인데요. 제 애교살 필러입니다.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 윗삽스들 안녕, 위우예요. 오늘은 제 컨텐츠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흥미롭게 보고 있는 시술에 대한 컨텐츠예요. 텀이 좀 돼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효과 있었던 거 4가지, 한 가지는 아니다. 한 가지는 이제 상담 썰이고 요즘에 핫하죠. 엉덩이 필러, 지방흡입, 지방이식 요거예요. 요것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첫 번째는 큐세라입니다. 요즘에 4세대 리프팅 레이저라고 해가지고 되게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레이저 리프팅이에요.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뭐 울세라, 써마지, 윗모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했는데 다가오는 주기가 너무 빠르고 효과가 덜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리프팅 레이저예요. 안면 거상술의 원리를 이용한 레이저인데요. 안면 거상술이 뭔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안면 거상술은 이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이거 당긴 다음에 이 나머지 있죠. 이거 자르고 여기 기존에 있는 피부랑 붙이는 시술이에요. 근데 이거 어린 나이에 하게 되면 나중에 늙어서 하지도 못하게 되고 오히려 더 고생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원리 그대로 이 큐세라는 피부하고 지방층, 스마스층에다가 레이저를 조사해가지고 그 근본적인 피부 그 안쪽을 리프팅 시켜주는 그런 시술이에요. 진행 같은 경우에는 수면 마취로 진행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옆쪽에 있는 땅콩 라인이 조금 고민이 돼가지고 그거를 개선하고 싶어서 이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됐고요. 하고 나면은 이쪽 위주로 이렇게 테이프가 붙여져 있습니다. 기존 레이저를 아무리 강하게 피부 위에서 조사를 해도 이게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 열감이나 이런 것들이 스마스층을 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흐물흐물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 층이 점점 얇아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레이저를 받아도 그 효과가 더 짧아지고 효과가 더 나오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때가 바로 스마스층이 얇아진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 전에 이 큐세라를 한 번쯤 해주시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끌렸던 거는 1회 시술을 통해서 2년 동안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게 정말 끌렸고요. 근데 말로만 2년 유지된다가 아니라 만약에 2년 동안 유지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자기네들이 추가적인 AS를 해준다 해가지고 이런 AS 보증서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비싸지 않았어요. 레이저 몇 번 하는 금액하고 거의 비슷했어. 마지막으로 고민이 있어서 찾아간 이 땅콩 라인이었을 때랑 지금 라인 한번 비교를 좀 해보세요. 지금 라인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이거 하고 난 지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한 달 지났어. 한 달 지난 상태인데 처음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뭐지? 이거 좀 개고생만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딱 지나니까 라인 싹 정리되고 진짜 너무 쫙 올라간 기분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 약간 그라데이션 추천? 이런 느낌으로 비추 아니 강추 두 번째는 저 얼굴이 조금 동안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중안부가 긴데 이 애교살 필러를 넣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거 두 번째 애교살 필러입니다. 예전에는 되게 과하게 많이 넣었어요. 애벌레 들어간 것처럼 통통하게 넣었는데 지금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병원에서도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좀 도톰해지는 수준으로 했어요. 제가 시술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눈이 진짜 커요. 그 얼굴도 크긴 큰데 눈이 커가지고 아래에 점점 주름이 생기는 분들이 있대요. 그게 저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웃을 때마다 여기 눈 아래에 주름이 막 두세 개가 막 극혐! 애교살 필러를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됐어요.
그 결과는 진짜 너무 만족스다. 지금 시술을 한 거는 2번 정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 병원이 첫 번째 환자랑 2번째 환자랑 달라요. 이렇게 각각 다른 곳에서 하고 나서의 그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 애교살 필러가 그 기술이 상당히 요구되는 그런 시술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첫 번째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했냐 하면은 마취 주사를 맞거든요. 여기다가 마취 주사를 맞아요. 여기다가 주사를 맞는 것도 졸라 극혐인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무감각해지면은 주사를 이제 여기 끝까지 넣어서 쭈쭈쭈쭈쭈쭈 빼서 애교살을 짜잔 하고 만듭니다. 근데 너무 아픈 거야. 진짜 두껍고, 그 주사도 여기 들어가는 주사도 두껍고. 그래서 눈을 뜬 상태로 해야 돼요. 이렇게 뜬 상태로 주사가 넣고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눈물이 여기. 그래가지고 약간 고통 속에서 이거 진짜 이마 필러랑 비슷한 수준의 시술이다. 다음에 진짜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중독성이, 그리고 이게 만족감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자기는 별로 안 아팠던 병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줬던 병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애교를 2번째 애교를 받게 됩니다. 그 병원은 진짜 안 아프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 넣는 주사 자체도 되게 진짜 얇아가지고 뭐지, 넣는 건가 안 넣는 건가 뭐를 싶을 정도로 되게 안 아팠고, 일단 마취 주사 자체도 그 전에 병원은 눈 가까이에 이렇게 주사를 넣어가지고 너무 극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한 이쪽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마취 안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정상적으로 잘 됐습니다. 좀 멀리다가 광대 쪽에다 놨는데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눈 밑에다 놔가지고 날 사람을 그렇게 겁을 먹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여튼간 병원마다의 기술력의 차이겠죠. 두 번째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여기 앞쪽하고 뒤쪽 여기에만 조금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과하지 않게 하려고 그쪽만 살짝 채워넣는 수준으로만 필러를 넣었습니다. 저같이 좀 중안부가 기신 분들은 애교살 넣으면은 되게 어려 보이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헤어라인이에요. 헤어라인.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2325모 정도를 심었고요. 솔직히 모발 이식이 이렇게까지 큰 수술인지 잘 몰랐어요. 수면 마취로 진행이 됐고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한 3시간? 이게 방법이 절개, 비절개 2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절개를 이용했습니다. 절개 같은 방법은 뒤에 있는 두피를 잘라가지고 두피 통째로 이렇게 놓고서 머리에 이렇게 심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실밥으로 이렇게 봉합을 합니다.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뒤에 구멍이 빵꾸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모를 뽑아서 여기다 바로 심는 그런 거예요. 뒤에 빵꾸가 좀 있어요. 더 고급 방법은 비절개 방식이 더 고급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절개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는 올라가가지고 더 뭐라고 해야 되냐, 이 라인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거 스트레스여가지고 그거 겸 헤어라인 정리하는 겸 이렇게 했습니다. 다 쉽잖아요. 심으면은 한번 싹 다 빠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수수수수 자라나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자라나고 있는 상태예요. 얘는 아니고요. 벌써 이만큼 자라난 건 아니고 한 이 정도 자랐습니다. 저는 한지 한 6개월 정도 좀 지난 상태고요. 사실 이렇게 머리 까면은 너무 스트레스야. 얘네가 좀 자글자글해요. 제가 원래 머리가 곱슬이어가지고 지금 나고 있는 애들이 까물까물까물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머리가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디자인한 방향으로 잘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간단한 수술이 아니에요. 되게 3시간 정도 걸리고 붓기도 그만큼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를 제가 잘라가지고 그 실밥을 했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실밥도 풀러 가야 되고, 그 붓기가 되게 심했어요. 여기가 엄청 붓더라고. 이렇게 외계인처럼 부어요. 그래서 그 외계인처럼 붓는 그 기간까지 조금 생각을 하시고, 잔붓기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에서만 붓고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 붓고 내려오면서 눈까지 막 붓고 피멍 들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엉덩이 수술이라고 명칭을 그냥 통일을 할게요. 이 엉덩이 수술을 제가 상담을 받고 왔어요. 필러 관련해서는 병원 한 군데, 그리고 지방 흡입, 이식 관련해서는 두 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못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이 시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상담서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두 군데 모두 빠꾸를 당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뺄 지방이 없어가지고 넣을 지방도 없다라는 거예요. 병원 한 군데는 직접 브라질에서 이 병원을 배워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명만 수술합니다. 근데 그만큼 어떨 것 같아요? 비쌉니다. 하루에 한 명만 수술해서 1,600만원, 다 입원비랑 이런 거 포함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1,600만원에 그것을 포함을 해주신다고 했고요. 부가세 포함인가? 그건 기억 안 나요. 제 생각에 부가세 불포함일 거예요, 아마 그 병원은.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런 총 가격은 1,600. 여자 선생님 상담을 받았는데 의사쌤이 이렇게 쭈쭈쭈 보시더니 자기는 5kg 정도 찌어오면 해줄 수는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병원을 나가면서 든 생각이, 엉덩이에 내가 1,600만 원을 쓴다? 이게 나중에는 또 부작용도 있고 이럴 텐데, 사실 저는 수술을 할 때 부작용에 대한 그런 걸 항상 걱정은 하거든요. 수술이나 시술은 언젠간 부작용을 낳는다? 제가 겪어왔기도 했고, 그런 생각을 들면은 그냥 1,600만 원을 고스란히 운동에 태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병원을 나왔어요. 선순환입니다. 병원의 선순환. 그리고 다른 곳은 조금 더 저렴한 곳이었어요. 여기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그분은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했어? 했는데 그곳에서도 돌아온 대답은 이제 지금 상태로는 지방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할 수가 없다라는 대답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그 병원은 그 전 병원과는 다르게 그러면은 제가 5kg를 찌어오면은 여기서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5kg를 찌운다고 해도 그것이 5kg가 순수하게 다 지방으로 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라고 하셨고, 굳이 이것을 위해서 체중 증가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건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 자기 생각에는 좋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 병원은 300에서 400 정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빠꾸를 먹으면 저처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필러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필러 상담도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필러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필러를 하실 거면 고형물을 하시는 게 더 추천을 하는 부분이고요. 필러 상담 어떻게 받았냐 이야기를 드리면은, 최근에 막 알아보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병원을 이제 갔습니다. 도착을 했어. 서칭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병원에서 한 2년 전에 한번 그 엉덩이 필러 관련해서 상담을 받았더라고. 그거를 깨닫게 됐죠. 난 되게 오래전부터 엉덩이에 대해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는데, 여기는 필러로만 이제 엉덩이를 넣는다고 했어요. 여기는 풀 체험으로 하고 2년 지나면 반 정도 남는다고 했어요. 반 날아가는 거야. 근데 얼마냐? CC당 가격 600에서 800. 와우, 판타스틱. 그래서 저한테 결론적으로 견적이 나온 결과는 1,100만원, 1,500만 원이었습니다. 에헤, 부가세는 여기서 10% 별도. 근데 필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2년 지나면 반 날아가는데 너무 비싸잖아. 그리고 부작용도 솔직히 무시할 수 없고 1cc, 2cc 넣는 게 아니잖아요. 엉덩이에는 막 300cc, 400cc 막 이렇게 때려 넣을 텐데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좋은 PT쌤 만나면은 금방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술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주 흥미롭죠? 저도 얘기하면서 너무 흥미로워서 시간이 엄청 많이 가버렸네. 자세한 정보는 카페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에게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